9장 내면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화해.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외부와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 장에서는 당신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화해하고 통합된 자아를 구축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는 데카르트가 말한 명석하고 판명한 인식, 위 최종 단계이자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위 완성입니다.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 당신의 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비판하는 목소리, 두려워하는 목소리, 욕망하는 목소리, 직관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 등 이 목소리들은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외부 자극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은 적을 알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면의 적, 즉 내면에 갈등하는 목소리들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주요 목소리들을 식별해 봅시다. 첫째, 비판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넌 왜 그렇게 했어? 넌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나치면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 일은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어떻게 해? 안전한 길을 선택해.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나치면 도전을 막습니다. 셋째,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더 가지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동기부여의 원천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중독이나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논리적 설명 없이 옳고 그름을 감지합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피해야 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무의식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해야 해. 그건 내 의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의 표현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이라는 하나의 목소리에 집중했지만 현대 심리학은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들 간의 조화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그 원인, 내면의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하고 싶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목소리는 실패하면 어쩌려고? 지금 있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비판가의 목소리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충돌하면 당신은 갈등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왜 발생할까요? 첫째, 상반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안정과 도전, 안정과 변화, 의무와 자유 등 상반된 가치들이 내면에서 충돌합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두려움의 목소리를 키우고 비판가의 목소리를 강화합니다. 셋째, 외부의 기대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내면화되어 진정한 나의 목소리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손자병법은 갈등하는 군대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면이 갈등하면 외부의 적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따라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와의 대화.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내면의 목소리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재확립했습니다. 당신도 내면의 목소리들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하는 방법. 첫째,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 목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목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셋째, 그 목소리와 대화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해? 무엇을 두려워해? 무엇을 원해?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을 경청하십시오. 넷째, 그 목소리의 긍정적 의도를 인정하십시오. 비판가의 목소리도 당신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두려움의 목소리도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의도를 인정하면 목소리와 적대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적을 이해하는 것은 적을 이기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면 그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화해, 통합된 자아로 나아가기. 내면의 목소리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화해시키고 통합된 자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는 각 목소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손자병법은 여러 부대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고 말합니다.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도 하나처럼 움직일 때 당신은 강력한 통합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화해를 위한 방법. 첫째, 각 목소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비판가의 목소리는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역할, 두려움의 목소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 욕망의 목소리는 당신의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 직관의 목소리는 무의식적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 양심의 목소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각 목소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각 목소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비판가의 목소리가 지나치면 자기 비하로, 두려움의 목소리가 지나치면 무기력으로, 욕망의 목소리가 지나치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각 목소리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 목소리 간의 대화를 중재하십시오. 갈등하는 목소리들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대화를 주선하십시오. 예를 들어 욕망의 목소리와 두려움의 목소리가 갈등할 때, 욕망아,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 두려움아, 네가 걱정하는 것을 말해줘. 그럼 우리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중재하십시오. 넷째, 통합된 결정을 내리십시오. 모든 목소리의 의견을 듣고 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 결정은 어느 한 목소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의 의견이 고려된 결정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확실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다. 내면의 화해의 핵심은 자기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결정과 약점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완벽할 수 없으며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기 수용을 위한 방법. 첫째,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인정하십시오. 약점만 인정하고 강점은 무시하면 균형 잡힌 자기인식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뛰어나다. 나는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슬프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정적 자기 수용입니다. 넷째,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기 수용의 일부입니다. 손자병법은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바로 그 자신을 아는 것이 완성입니다. 자기 연민,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자기 수용을 넘어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에 친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십시오. 지금 나는 힘들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십시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당신이 하는 말을 자신에게도 하십시오. 괜찮아, 힘들었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고통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의 일부임을 인식하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때로 힘들어. 이 인식은 고통을 덜어줍니다. 넷째,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하십시오. 충분한 휴식, 좋은 음식, 따뜻한 목욕 등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통해 자기 연민을 표현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국가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성장, 끊임없는 발전,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은 정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진정한 성장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이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비를 갖추라 고 말합니다. 이는 성장이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방법. 첫째, 성장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장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 매일 10분 명상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의 꾸준한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의 즐거움을 놓칩니다.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데카르트는 평생 동안 진리를 추구하며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자아의 힘, 내면의 목소리들과 화해하고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을 통해 성장할 때 당신은 통합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통합된 자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통합된 자아의 특징. 첫째,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가치관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둘째,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평온함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에 어떤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넷째, 창의성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갈등에 낭비되지 않고 창의적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마키아벨리는 통합된 군대는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된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부 자극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이상 갈등하는 목소리들의 전장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목소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당신,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